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보병 법무님 손녀아이가 카톡을 보냈어. 메리 크리스마스 보냈길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답을 보내줬지요. 예, 그래도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또 한 분의 성자께서 출연을 하신 날이니 같이 축하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우리는 오늘이 일요일이고 다음 주 일요일이 또 1월 1일이에요. 근데 오늘까지는 공부를 하고 다음 주 1월 1일은 수행 모임을 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자, 오늘 수행경전 특강 세 번째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흙을 씻는 사람 경과 산경을 통해서 수행의 어떤 좀 커다란 흐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경에서 니미따라고 하는 주제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니미따에 대한 이해 위에서 우리 요 수행 지도 책에 뒤에 함께 올려드린 47번 상류따, 염처 상류따의 10번 경이죠. 비구니 거처경을 함께 공부를 했어요. 비구니 거처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과정으로 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경 통해서 니미따, 이 상에 대한 이야기, 이럴 때는 이 참 그래 우리말 발음만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앞에 말한 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상이죠. 이상이어서 산냐, 오온의 상이 되고, 그런가 하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요 상이어서 니미따. 아마도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산야를 번역한 이상하고 니미따를 번역한 이상이 발음에 구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두 가지를 다 상이라고 발음하다 보니까 그냥 산야하고 니미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더 편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오랜 세월 한국 불교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요상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 상이 어떤 상인지를 구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러해서 지난주에 비구니 거처경을 중심으로 중요한 몇 가지 주제 보았는데, 그래요. 비구니 거처경 요약한 것을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행경전 특강 2 전후의 차이, 금세공사 비유, 상, 안과 박, 이렇게 주제 잡았고요. 대념처경에 선행해서 47번 상류따 10번 비구니 거처경을 공부하였는데, 1. 전후의 차이, 공부를 통해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게 되고 차이를 알게 되고 차이만큼 다르게 상하게 되고, 2. 여기서 상은 저 위에 있는 산야 상이고, 2. 상, 니미따, 사념처 수행 중에 심의 열기거나 심의 태만이 생기고 밖으로 심이 흩어지면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욕탐의 제어를 통해 삼매를 성취해야 하며, 3. 안과 박, 향하게 하는 수행과 향하게 하지 않는 수행의 구분을 통해 윗닦아의 영역 초성까지는 바뀌고 윗닦아의 영역 제2선 이후는 안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념처경의 후렴은
안팎해서 이어볼 것을 지시하기 때문에 안과 밖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공부가 있었고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리기를 바로 이 요 내용을 수행을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하려면 반드시 알고 가야겠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짚어보고 가자 라고 안내해 드렸고요. 오늘 하여간 좀 어렵지만 이 이야기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1월 1일 쉬고 나면 1월 첫 번째 수행 모임에서부터 대념 적용 직접 해석해가는 그런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드렸습니다. 교재 같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요 상입니다. 상, 니미타. 1번, 사전적인 의미. 니미타라고 하는 요 말이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면, 영어로 말할 때 이제 사인, 오멘, 포텐, 프라그나스티케이션, 아웃워드 어피어런스, 마크, 섹슈얼 오간, 그라운드 리전, 컨디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니미타, 상이란 용어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상태의 일반적 지칭, 이어서 외양, 현상, 모습, 생김, 암시, 징조, 신호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표상 또는 인상으로 보통 번역되는 의미입니다. 이랬는데요. 자, 오늘 교재에 맨 뒤쪽으로 가가지고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니미타 상을 볼 때는 두 번째 의미로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상을 보려 해요. 그럴 때에 이런 수행적인 접근 말고 다른 의미로 사전적 의미로 치면 앞에 나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니미타의 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미타라는 말이 나올 때 반드시 이렇게 수행적인 의미로만 나오지 않는 거, 그 예를 보았는데요. 위나야 피타카 하니까 이제 율장이에요. 율장 빠라지카 중에 보면 이제 한국 빨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이 그 율장을 다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 전재성 박사님 번역 중에 비쿠 위반가 555쪽에 보면 이제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와요. 니미타 깜망 나마 니미탄 까로띠 해서 요 니미타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근데 이 니미타가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이제 다음 장 번역이 있어요. 신호하기라는 것은 눈을 감거나 눈썹을 치켜 세우거나 머리를 들거나 하면 그 신호로 물건을 훔쳐라 라고 신호를 하는 것인데 악작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신호로 물건을 훔치면 양자가 모두 승단 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신호의 전이나 후에 그 물건을 훔친다면 주동자는 무죄이지만 훔친 자는 승단 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요 표현이에요. 니미타 깜방 나마 니미탄 까로띠. 니미타라고 하는 업을 니미탄 까로띠 해서 니미탄 깜마라는 이름으로 니미타를 행한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니미타를 뭐라고 번역한 거냐 하면 신호하기라고 번역한 거예요. 말을 하자면 이제 도둑질을 해도요. 이 도둑질도 장단이 맞아야 도둑질도 장단이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도둑질을 좀 하려면 이제 두 사람이 조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은
직접 훔쳐야 하는 물건 가까이 가고 행동체. 그렇죠. 한 사람은 좀 떨어진 데서 망을 봐줘야 되잖아. 그러면 뭐 소리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딱 망을 보다가 사람이 없어 되겠어 싶으면 그 행동체 직접 훔치려는 사람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이따가 눈을 깜빡해 준다거나 아니면 눈썹을 치켜 세우거나 머리를 들거나 뭐 하는 어떤 신호를 약속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손을 든다거나 어떤 식으로 그 신호를 보내주면 지금이 훔칠 때다 해가지고 훔치는 거지. 요렇게 망 보는 사람이 훔치는 사람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요런 것도 니미따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니미따는 우리가 뭐 수행의 측면에서 뭐 삶을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할 때에 뭐 이런 니미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러나 경에서는 이런 의미로도 니미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미따라는 말이 반드시 수행 용어로만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610쪽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신호하기라는 것은 눈을 감거나 눈썹을 치켜 세우거나 머리를 들거나 하면 그 신호로 생명을 빼앗아라 라고 신호를 하는 것인데 악작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신호로 생명을 빼앗으면 양자가 모두 승단 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신호의 전이나 후에 그 생명을 빼앗으면 주동자는 무죄이지만 집행자는 승단 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는 훔치는 일이었죠. 뒤의 예에서는 죽이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그것도 니미따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니미따는 이렇게 수행적인 또는 삶의 그 설명 이런 측면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런 일상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그게 이건 1번 사전적 의미에서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말고 다른 한 가지로 표상 또는 인상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니미따라고 하면 보통 번역을 표상, 인상, 이미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표상이라는 거, 인상이라는 건 무엇냐라는 거를 일단은 제 의미를 사전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표상이라고 말을 하면 1. 본보기 2. 대표로 삼을 만큼 상징적인 거 3. 감각에 의해서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거 요거 말하는 거겠죠. 감각한다. 눈으로 대상을 본다. 그렇게 감각하면 어떤 현상이 획득되는데 그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표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객체 표상이란 말을 쓰는데 사물의 이름을 알기 전이나 이름을 일컫기 전에 그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개념 이렇게도 나타나고요. 또 표상설 이렇게 말하면 지각의 대상은 물건 자체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학설 이랬는데 사실은 이 표상설을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우리 그 유식에서도 뭐라 하죠? 유식 무경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오직 식만 있고 경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지각의 대상 무언가 보이는데 사실은 그 보이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요. 그것에 대한 표상만으로 있을 뿐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뭐 이런 학설들을 표상설 이렇게 말하고 뭐 그만큼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요 니미따를 표상 또는 인상 이렇게 번역하는데 인상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표상이래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워낙이 지금 번역이 표상, 인상 이렇게 번역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는 거 이렇게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의미, 즉 표상, 인상 이런 의미는 인식작용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인식객관인 색성향 미촉 법들인 육외입처의 파생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무래도 인상이다 표상이다 하는 이거는 보는 자는 아니겠지 뭐 보이는 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인식객관인 색성향 미촉 법들인 육외입처에 파생된 개념이다. 어쨌든 삶이라는 것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만난다? 세상을 만나는 주관으로의 내가 만나지는 대상인 객관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럴 때에 니미따라고 하는 이 말은 주관에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객관에 대해서 적용되는 말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니미따라는 것이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제법 좀 다양한 형태로 니미따라는 말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삶의 어떤 과정을 지시해가지고 니미따라는 개념이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니미따의 위치 했는데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것, 즉 색상, 루빠 니미따, 성상, 삿다 니미따, 향상, 간다 니미따, 미상, 라사 니미따, 촉상, 포탑바 니미땅, 법상, 담마 니미땅이 있고 교리문답의 큰경에 의하면 탐진치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색성향,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이럴 때 보면 수라고 하는 것도 어느 자리가 있죠. 그러고 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 다 제각각 수는 안촉생수, 안의 촉에서 생긴 수 내지 의의 촉에서 생긴 수, 이렇게 그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색사 내지 법사 해서 색에 대한 의도 내지 법에 대한 의도, 이렇게 제각각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니미따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색의 상, 성의 상 내지 법의 상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교리문답의 큰경은 탐도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또한 삶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색성향 미촉 법의 육외입처가 1차 인식의 과정에서 욕탐, 찬다라가의 간섭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용례로의 니미따는 복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미부부님, 니미따를 말하면서 굳이 제가 니미따가 복수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외입처의 자리에서 나타날 때 복수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내가 왜 굳이 여기에 글로 적었을까요? 이게 니미따가 복수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복수로 나타나는 게 있겠지 뭐. 그럴 때 어떤 것이 복수로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 박철현 법우님 이건 뭐 많이 들어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럴 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외입처는 경에서 나타날 때는 특별하게 지금 이 순간 내가 보는 거 요런 식의 의미 아니고 일반적으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에 대응하는 대상,
인식객관 이렇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 이래가지고 복수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성미부부님 인식작용할 때, 그러니까 인식할 때 뭐 하여간 보고 아는 거잖아. 이럴 때에 안으로 색의 복수형을 인식할 수 있나? 그건 아니겠지. 성미법부님을 보면 성미법부님이라는 단수적인 대상을 인식하겠지. 배법부님을 보면 배법부님이라는 단수적인 대상을 인식하겠지. 근데 요런 차이. 외입처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것은 복수로 나타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좀 비중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볼 건데 그런데에 니미타라고 하는 이거는 단수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말 하니까 박세련 법부님 우리 이제 외입처 이런 개념에선 복수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복수를 인식하지는 않는다. 요런 개념 위에서 단수로 나타난다라는 건 뭐겠어요? 지금 보고 있다라는 지금 보는 그 하나의 대상 요런 쪽으로 설명이 되겠죠? 요런 차이를 일단 우리가 짚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6가지 니미따가 함께 나타나는 경전은 많지 않아서 맞지만 이까야 138번 대강의 분석경과 22번 상류따 3번 할리띠까니 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미따라는 말은 뭐 작지 않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색의 상 내지 법의 상이라고 하는 6가지가 조를 이루어서 나타나는 그런 경은 전체적으로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2개밖에 안 나타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니미따라고 하는 이거는 색성향 미촉법 인식객관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2개의 경 보면 용례 1번 맞지만 이까야 138번 대강의 분석경 도반들이여 어떻게 밖으로 흩어지고 산란한 식이라고 불립니까? 여기 도반들이여 비구가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색상을 따라가서 색상의 매력에 묶이고 색상의 매력에 속박되고 색상의 매력이라는 족쇄의 체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흩어지고 산란한 식이라고 불립니다. 이로 성을 들으면서 비로 향을 맡으면서 설로 미를 맛보면서 신으로 촉을 느끼면서 의로 법을 알면서 법상을 따라가서 법상의 매력에 묶이고 법상의 매력에 속박되고 법상의 매력이라는 족쇄의 체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흩어지고 산란한 식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도반들이여 밖으로 흩어지고 산란한 식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있죠. 그냥 색성향 미촉 법을 그냥 안으로 색을 보면서 이러면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 중에서 이건 볼 텐데 딱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색상을 따라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색을 본다라는 요 대상하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색을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색상이라고 하는 어떤 차이 상태 요거를 따라가서 본다. 요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 표현 주목하기로 하고요. 넘어가서 도반들이여 어떻게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산란하지 않은 식이라고 불립니까? 여기 도반들이여 비구가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색상을 따라가지 않아서 색상의 매력에 묶이지 않고 색상의 매력에 속박되지 않고 색상의 매력이라는 족쇄에 채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산란하지 않은 식이라고 불립니다. 이로 성을 들으면서 비로 향을 맡으면서 설로 미를 맛보면서 신으로 촉을 느끼면서 의로서 법을 알면서 법상을 따라가지 않아서
법상의 매력에 묶이지 않고 법상의 매력에 속박되지 않고 법상의 매력이라는 족쇄에 채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산란하지 않은 식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도반들이요,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산란하지 않은 식이라고 불립니다.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외입처가 있는데 이거를 니미타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말할 때 그거를 따라간다. 따라가는 데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니미타의 매력에 묶이고 매력에 속박되고 매력이라는 족쇄에 채입니다. 이럴 때 이 매력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우리 매력, 위험, 해방이라 그래서 바로 그 어떤 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게 매력이죠. 여기서 니미타를 따라간다는 건 뭐죠? 색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대상인 색의 니미타, 색상이라는 어떤 존재 상태가 주는 기쁨과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재림 법부님 보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그냥 박법부님을 박법부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되잖아. 무상하고 박법부님도 무상한 존재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니미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형태로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그렇지 박철임 법부님을 보고는 무상한 존재여. 이렇게 무상함으로 삶의 과정에서 조건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람. 어떨 때는 환하게 웃는 사람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가슴 아픈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무상한 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박채림 법부님 내가 한 2달 벌써 알거든. 박채림 법부님은 항상 웃는 사람이에요. 아주 항상 활달하고 이렇게 딱 고정을 해서 놓고 보면 법부님 아까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좀 속상하고 마음에 불편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양반이 무슨 일일까? 뭔가 그 평상시와 다른 어떤 것에 따르는 다른 느낌이 생겨나겠죠. 이제 이렇게 무상하다, 조건 따라 변한다라고 보지 못하고 하나의 고정된 상태를 딱 그러니까 고정시켜버리면 그 고정된 것에 따르는 삶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 바로 그 고정시켜 놓은 그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면 요거를 그렇게 고정된 박철임 법부님이 준 박철임 법부님한테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거를 매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매력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사실은 무상한 거니까 이런 어떤 무상한 조건들에 의해서 조금은 좀 내가 조금은 오늘은 마음이 무거워 이러면서 가라앉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박철임 법부님은 늘 웃는 모습이어야 하고 그 웃는 모습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이런 매력을 얻는 건데 왜 저렇게 침울한 모습을 보일까?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과 괴로움이 있겠죠. 요거를 이제 경은 위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그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라는 것을 해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깨달음을 선언하는 데에서 하여간 내가 그 부처님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나오는 경 중에 70%가 이런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관점으로 선언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 매력이란 개념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색의 니미타를 따라가면 그 니미타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매력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매력에 묶이고 속박되고 그 매력이라는 족쇄에 채인다.
마음이 그렇게 쫓아가서 묶이고 하면 그것을 말하기를 밖으로 흩어지고 산란한 시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잠깐 여기서 혹시 안으로 색을 보면서 할 때 여기 색들이라고 혹시 표현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도 단수 색을 보면서입니까? 그 보면 네. 두 번째 줄 네. 짜쿠나 루팡 디스와 이래서 네. 루팡 요거는 단수. 단수로.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단수로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외입처, 복수로 나타나는 외입처 이거는 세상에 복수로 존재하는 것. 그 중에 보는 거는 뭐야? 한 가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색이 단수로 나타나는 네, 거지. 네. 그거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례 봅니다. 22번 상류따의 3번 할리 뒷간이 경이에요. 그러면 장자여 어떻게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는 자가 됩니까? 장자여 색상이라는 머무는 곳에서 흩어지고 묶이면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성상, 향상, 미상, 촉상. 장자여 법상이라는 머무는 곳에서 흩어지고 묶이면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장자여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장자여 어떻게 머무는 곳 없이 유행하는 자가 됩니까? 장자여 색상이라는 머무는 곳에서의 흩어짐과 묶임은 세존에게서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머무는 곳 없이 유행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성상, 향상, 미상, 촉상. 장자여 법상이라는 머무는 곳에서의 흩어짐과 묶임은 세존에게서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머무는 곳 없이 유행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장자여 머무는 곳 없이 유행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색성향 미적 법에 대해서 상, 니미따로 나타나는 두 번째 용례.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경이 이 6개의 니미따가 한 조를 이루고 나타나는 특별한 용례 두 가지뿐입니다. 이때 용례 2에 색상이라는 머무는 곳에서 흩어지고 묶이는 것, 즉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는 것은 용례 1의 시기 밖으로 흩어지고 산란한 것을 말하고 머무는 곳에서 흩어지고 묶이지 않는 것은 시기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묶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식 주관인 6내입처가 인식 객관인 6외입처의 상, 니미따를 따라가서 상의 매력에 묶이고 상의 매력에 속박되고 상의 매력의 족쇄에 채인 것을 상이라는 머무는 곳에서 유행한다 고 하고 그 결과로 식이 밖으로 흩어지고 산란해지는 것입니다. 요 부분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자세히 그려가면서 말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요 두 개의 경이 이런 방법으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입처 요것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상태로의 니미따 상이라는 것을 놓고 그 상을 따라가서 그 매력에 묶이고 거기에 머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요렇게 표현한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상, 니미따와 관련한 이 상황은 6내입처와 6외입처 간의 1차 인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한 게 뭐냐 하면은 상의 위치를 본 거죠. 네, 상의 위치. 자, 상의 위치를 보니까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런데 이 색성향 미촉법에 어떤 형태이든 색성향 미촉법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벗어나서 뭐 벗어나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가 아닌 거 이렇게 말하면 왜곡된 거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 왜곡된 것을 말하는 게 색상 내지 법상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여기서 상이라는 게 니미따야. 일단 상 니미따의 위치는 어디냐라고 하면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해서 안식이 생겨나고 내지 의식이 생겨나는 요 자리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여기가 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자리다 라는 거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큰 3번 기능의 단속이라는 주제를 보려고 그래요. 자, 1. 기능의 단속 1. 상을 붙잡지 말 것 이랬어요. 안구터라니까요. 세세 모음의 16번 흠없음경은 요 흠없음경 우리 독성경 수행 파트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죠. 흠없음경은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으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할 것,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알 것, 깨어있음을 실천할 것의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때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는 것은 기능의 단속입니다. 배법부님 요거 자주 법부님도 자주 말하는 거죠. 기능의 단속, 음식의 적당량을 알 것, 깨어있을 것. 요 세 가지가 수행을 해야겠다.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근본이 그죠? 번뇌를 부수는 그 수행의 근본 자리가 무엇이냐? 요 세 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흠없음경에서. 자, 그럴 때 기능의 단속이라는 거 어떻게 나오느냐?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안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물면 간탐과 불만과 악한 불성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 실천한다.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한다. 하고는 6내입처, 6외입처의 반복이 돼요. 자, 요게 지금 무슨 얘기죠? 안으로 색을 보고 있죠.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색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될 텐데 우리 좀 전에 본 경에서 말하지만 색을 직접 보지 못하고 색상이라고 하는 어떤 왜곡 상태 요거를 따라가서 붙잡았다 이런 얘기죠. 따라가서 붙잡는. 그래서 그 표현을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색상이라고 하는 요 니미따 상을 붙잡지 않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기 뭐 뒤에 설명되지만 원래는 요 원어적으로 보면 나 니미따 가히호띠 이러면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 이어서 나누 변자나 가히 하면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마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뒤따른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봐야 하죠?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색상을 붙잡지 않는다. 요것에 뒤따라오는 게 뭐냐? 라고 하면 뭐 이제 뭐 뻔하지 뭐.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 이 세 가지가 촉수. 3사화합 하는 거죠. 세 가지가 만난다. 그래서 3사화합 촉하면 이 촉에서 수가 생긴다.
그래서 인식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해요? 인식주관, 안이비설신의라는 게 사실은 박세림 부부님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눈동자가 보는 거 아니죠? 내가 눈이라는 측면으로 보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인식주관. 인식주관, 내가 인식객관인 외입처를 보는데 어떻게 봐? 니미다. 색상을 따라가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식이 생겨나면 3, 4와 합촉해서 수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인식주관인 내가 인식객관인 외입처를 대상을 보고 아는 것. 보고 아는 거고 3, 4와 합촉하면 수 해서 이 수는 락고 불고불락이죠.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 요래 되죠? 인식이라는 게 이거지 뭐. 내가 세상을 보고 알고 거기에 따라서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박세림 부부님하고 제가 이 얘기 좀 했던가? 박 부부님을 내가 보면 박 부부님이다라고 알잖아요. 그리고 박 부부님을 보고서 설마 혜비 스님이 아이고 박 부부님을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괴로워, 요렇게 내가 괴로움을 느끼지는 않지. 그래도 박 부부님 보면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지. 요런 얘기 우리가 좀 했죠. 바로 그게 해피 스님이 박보부님을 보고 박보부님이라고 알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박보부님을 보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요렇게 요게 사실은 인식 과정이죠. 요런 인식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경에서 안으로 색을 보면서 니미타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뒤따르는 것은 수다. 요거죠.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지 않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상은 전체적이고 부분 미세한 안우 변전하는 부분적인 거 세상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글쎄 그건 참 좀 나는 처음에 공부하면서 그걸 보고 좀 이상했어. 그렇다는 얘기잖아. 박고부님 보고 박고부님 얼굴이 전체로 이렇게 참 이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박고부님의 얼굴을 보면서 눈이 2개가 있는데 눈이 어떤가? 코는 어떤가? 이렇게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세세한 요소별로 보는, 요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전세상을 보고 세상을 본다. 그거 좀 애매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경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니미타라는 게 여기에 있고, 이거 전체상 세상 이런 구분 아니야. 그냥 보는 대상에 대한 어떤 변화의 상태, 니미타 그거고, 그러면 뒤따라가지고 박보부님 보고 내가 즐거움을 경험하지 박보부님 보고 괴로움을 경험할까? 이런 뒤따르는 수. 요렇게 메커니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 설명에는 니미따란 용어가 나타나는데 인식 과정에서 붙잡지 않아야 하는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자, 2가지 붙잡지 말라 그랬죠? 상을 붙잡지 말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마라.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니미따야. 이 2가지를 붙잡지 않는 것이 기능을 단속하는 것이고 문을 보호하는 것인데 근을 보호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하여간 기능의 단속이라는 요 관점이 니미따를 말하는 중심되는 교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니미따는 무엇입니까? 맞지만 이까야 43번 교리 문답의 큰 경은 탐진치가 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위의 설명처럼 상의 위치가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의 육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육외입처, 즉 색성향 미촉 법의 인식 상태인 위사야 대상이 탐진치에 의해 왜곡된 상태를 지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 이런 거죠. 색성향, 내입처와 외입처가 있는데 외입처를 따른 니미타가 생겨난다고요. 근데 요 니미타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지? 하니까 탐진치가 니미타를 만든대. 탐진치라는 것이 탐도 니미타를, 치도, 진도,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 하는데 이 탐진치라는 것은 성미부부님, 탐진치라는 게 어디 하늘에 떠 있다가 인식할 때 쫓아와가지고 왜곡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그 탐진치가 니미타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탐진치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식 과정에 참여해서 외입처를 왜곡할까?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에서 아는 거지만 인식이라는 건 두 번이 있다. 그래서 1차 인식 이래야 될 때 이 1차 인식에 내입처라는 주관, 외입처라는 객관, 여기에 욕탐이라고 하는 거, 요거 우리가 이건 찬다, 찬다, 요거 관심인데 요거를 욕이라고 번역했고, 라가 요거 탐이죠. 요런데 욕탐이라는 것이 공동주관으로 와서 요런 구조, 그래서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게 인식의 방법이죠. 그래서 욕탐이라는 것이 관심이 탐을 싣고 와가지고 객관을 왜곡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이제 주관에 대해서도 그 주관이 작용하는 게 자의죠. 인식하는 작용을 할 때 그것을 욕탐에 의해서 주관도, 내입처도 왜곡되어 가지고 사실에 부합하지 못한 인식을 하게 하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보면 탐도, 진도,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 하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공동주관인 욕탐, 관심이 탐으로 대표하지만 요게 탐진치죠. 탐진치를 싣고 와서, 근데 이 탐진치를 싣고 온다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는 행위, 특히 사유의 과정을 싣고 오는 거죠. 내가 친구의 삼업 중에 의업, 생각하는 일을 하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청정한, 오염되지 않은 사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탐에 오염된 사고를 하나, 진에 오염된 사고를 하나, 치에 오염된 사고를 하나, 그 사고의 오염 상태를 싣고 온다라는 게 요게 탐이 붙은 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관심에 실려오는 행위 상태 탐진치, 요것이 외입처를 왜곡시키면 그 왜곡된 것을 니미타라고 한다. 그래서 탐도 욕탐에 실려와가지고 외입처를 니미타로 만들고, 진도 욕탐에 실려와가지고 니미타를 만들고, 치도 욕탐에 실려와서 니미타를 만든다. 요런 설명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대법원님,
우리가 이제 결국은 수행하려고 이거 공부하는 거잖아. 수행을 할 때, 해야 하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의 중심이 그럼 뭘까? 요런 이야기에서 결국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객관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으면 문제가 잘 안 생기잖아. 그런데 이거를 왜곡해서 인식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의 본질의 의미는 뭐겠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런 세상을 보는 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대상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여기서 있는 그대로라는 거는 보니까 배법은이며 이렇게 보는 거 아니지? 배법은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무상고무아, 조건 따라서 달라지는 요런 삼법인이라는 그 법칙성에 적용되는 사람이요. 요렇게 보는 게 사실 그대로 보는 거죠. 배법은임은 잘생긴 사람이요. 요렇게 보는 거 배법은 뭐 10년만 지나버리지 계속 잘생겨 있나? 이런 거니까. 그래서 배법은임이 무상한 존재다. 요렇게 사실에 부합하게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괴로움이 안 생기지. 수행을 한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그거란 말이야. 어떻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데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의 이 법칙성대로 보아서 사실과 괴리된 삶이 만드는 괴로움을 해결하고 사실에 부합한 삶으로의 행복을 만들 건가. 사실은 수행의 의미가 그거지 뭐. 그러면 배부부님, 수행하자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 이거 하니까 지난번에 박희애 고부님이 이제 그 답을 했지. 수행이 뭘까? 욕탐을 제어하는 거요. 요 얘기를 했거든. 그게 바로 사실은 내가 자주 소개하지만 22번 상류다 2번 경에서 서쪽 지방으로 살러가는 후배 비구한테 사리푸타 존자가 거기 가면 그 서쪽 지방에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당신의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거다. 그때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요 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그 욕탐이 뭐야? 이거거든. 이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욕탐을 제어한다는 게 뭐야? 욕탐이라는 게 관심이 탐이로지만 하여간 행위,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잖아. 얼마만큼 강력한 탐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강력한 니미타가 생겨나느냐. 아니, 박보부님이, 나는 배보부님을 말한 건데 박보부님이 돼버렸어. 배보부님이 어쨌든 배보부님이라고 해서 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법칙성에 배제된 독립된 삶을 살 수는 없잖아. 그런데 아주 강력한 탐진치 이래가지고 배부부님이 아니요, 나는 무상을 거부해. 나는 지금 요 상태로 100년 1000년 살 거야 하고 강한 탐을 싣고 와서 배부부님을 커다란 왜곡 상태의 니미타로 만들어버리면, 근데 정말로 100년 1000년 안 변하고 살 수 있나? 안 되잖아. 그렇게 탐이 강한 만큼 내 그 삶 자체를 왜곡해서 보고, 그러나 삶은 내가 보는 것과 관계없이 사실 그대로의 법칙성에 따라 흘러가잖아. 그러면 어떡해? 나는 100년 전에는 안 변할 거야 하는데 하루도 못 가가지고 변하면 그만큼 하루도 못 가서 변하냐 하면서 자신의 슬픔이 커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거지.
요런 문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행이 욕탐을 제어하는 거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아직까지 아라한이 못됐으니까 아무래도 뭐 천년, 뭐 백년, 천년은 몰라도 그래도 내가 하루는 유지돼야지, 한 달은 유지돼야지, 뭐 요런 식이라도 바람을 갖고 있겠지. 그러나 사실은 어떤 것이든 하루도 유지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 변해가지. 좀 크게 보면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변해가고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이 향상할수록, 그죠? 삶이 향상할수록 관심이 싣고 오는 탐진치, 탐의 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강도가 줄어들면 100년, 1000년 안 변할 거요. 이런 삶을 최소한 살진 않아.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는 요 상태를 유지해야겠어. 뭐 요 정도라도 작은 왜곡은 갖고 있다고. 왜냐하면 작지만 탐을 싣고 오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욕탐이 제어된다. 즉 탐의 강도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말하자면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욕탐을 제어하면 제어해가는 만큼 욕계 중생에서도 욕계의 하늘 사람의 삶을 살 거고, 더 높아지면 색계 하늘, 더 높아지면 무색계 하늘, 이런 높은 신들의 삶을 내가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수행해가지고 수행하는 힘을 통해서 내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의 자리는 색계, 그러니까 욕계의 하늘은 왔어. 색계의 하늘 왔고 무색계의 하늘만큼 내가 삶이 올라왔어. 이거 수행의 성과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야? 욕탐이 완전히 제어되면, 완전히 제어돼서 탐진치를 하나도 싣고 오지 않게 되었다. 이러면 탐진치 제로의 삶이라는 게 뭐야? 해탈된 삶, 열반이 실현된 삶, 아라한의 삶이잖아. 그러니까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딱 꼬집어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야. 예? 네, 요렇게 요 부분 유웨이처, 즉 색성향 미적 법의 인식 상태인 경의 탐진치에 의해 왜곡된 상태를 지시한다 라는 요 니미타라는 것의 위치,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니미타를 만드는 것인 욕탐, 탐진치를 실는 것, 요런 의미에 의해서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삶을 완성하는 방법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수행의 의미다. 수행 무엇 하는 것입니까? 네, 욕탐을 제어하는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재 조금 더 보면 위입처.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점을 찍고 하나 썼죠. 요게 이제 제가 늘 좀 고민하고 있는 일이었는데, 배보부님 아까 얘기했던 그 아무개 교수님 이야기, 또 아까 이제 오전에 박보부님 그 교수님 이야기를 했을 때, 이참에 요 부분은 좀 표시를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보면, 일단 이제 요 외입처라는 게 있죠? 이 외입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복수로 나타나. 복수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대상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잖아. 그러면 이런 외입처라고 하는 복수적인 인식의 객관들이 인식이 진행될 때는 단수 상태로 인식되겠죠. 그 단수 상태로 인식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상 이렇게 부르겠죠. 보통 보면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삼사합 촉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근경식 삼사합 이래 말하죠. 니카야에서는 그런 말은 없어.
니까야에서는 내입처, 외입처,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식, 요 세 가지가 함께 하는 것이 3, 4화합 촉이고 술을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건 중국 불교에서는 근경식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 이제 내입처라는 게 식과 근이 함께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맥락 있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해서 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근경식 3, 4화합 이렇게 말하는. 이때 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중국 불교는 빨리어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어의 토대에서 나오니까 조금 다른데 의미가 경이 빨리어로 찾으면 위사야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어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요 위사야 경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래 보면 박호부님 분명히 요 두 가지는 필요하겠죠. 그 객관들이 복수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인식할 때는 그 중에 하나 찝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대상화한 거, 요런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부분을 말해주는 경전의 용어는 분명히 바히라 아야따나 라고 해서 밖의 처, 외입처라는 말을 하고 위사야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이 있다고. 그러면 이 바히라 아야따나하고 위사야하고 두 개의 용어가 복수적인 것 중에 선택된 하나, 요 두 가지를 하나씩 지시하겠죠. 그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 경은 그러니까 바히라 아야타나 외입처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이라고 복수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복수적인 것 중에 하나 선택된 대상, 요 개념은 명확해지죠. 외입처라고 말할 때 이거는 있는 것들, 객관의 복수적인 상황, 그 중에 하나 선택된 거 위사야. 요거를 경이라고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쓴 거야. 외입처, 바이라 아야따나는 복수의 존재, 그리고 경, 위사야는 관심이 묶어준 대상. 요거 배고프님 요 관심이 묶어준이라는 표현 이해하죠? 그 꼬치타경에서 보면 소일, 소이가 있는데 두 마리 소가 1번은 2의 멍해가 되고 2번은 1의 멍해가 돼서 붙어 있느냐?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냐? 마치 샹샹둥이처럼 몸이 붙어 있는 요런 거냐? 라고 할 때 그거 아니다 그러지? 여기서 두 마리 소를 묶어주는 멍해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멍해가 소 두 마리를 묶어주면 이 두 마리 소는 멍해 때문에 제약되어 가지고 자기대로의 삶을 못 살죠. 이제는 멍해에 묶여서 제약된 불편한 삶을, 그래서 밭을 갈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 이럴 때 요 멍해가 되는 요거를 뭐라고 해요? 이 멍해가 욕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소 1번 내입처, 소 2번 외입처. 이럴 때에 멍해라는 것이 내입처 외입처를 묶어주잖아. 묶어준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색들 가운데 하나의 색을 선택해가지고 그 선택된 하나의 색을 욕탐이 탐진치로 왜곡하는,
요런 상황이 나오겠죠. 이럴 때에 색들 외입처. 하나가 선택된 거, 선택돼서 탐이 묶어주는 거, 경, 위사야.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욕이 묶어주는 거지, 관심이. 관심이 묶어주는 그것을 탐이 왜곡하는 거, 니미타. 이런 관계를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하여간, 요 인식 상황에서 이렇게 외입처와 경과 그 왜곡인 니미타, 상이라는 세 가지 상태가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외입처는 복수의 존재 상태고 경은 관심이 묶어준 대상이고 상은 관심 중에서도 관심의 그러니까 뭐 욕탐이라고 해야 되겠지? 탐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 요렇게 니미따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육외입처, 즉 색성향 미초 법은 인식주관인 육내입처, 즉 안입이 설신의의 밖에 실제하는 인식 객관이어서 일반적으로 복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능의 단속에서처럼 인식 현장에서 대상이 된 경우의 경, 위사야와 상, 니미따는 단수로 나타나서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한 현재 상태를 지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이게 되죠. 그럼 현재 상태.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밖에 실제 하는 인식객관 이랬죠. 성미부부님, 요 밖에 실제 하는 인식객관 요 표현은 어떤 의미 같아요? 이제 우리 그 꿰뚫음경이라는 경이 있어. 그 꿰뚫음경에서 개성으로 이제 그 소유의 사유를 그러니까 이제 욕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 세상에 있는 다양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게 뭐냐 하면 박철인 부부님, 해피스님이라는 이 존재가 아까 우리 뭐였지? 처음에 그 표상뭐 그랬던가? 표상설 이러면서 지금 버부님이 보시는 해피스님이 물건 자체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해피스님이 지금 버부님한테 보이잖아. 근데 이 해피스님이 사실은 없는 거야. 그냥 버부님이 마음으로 투영해낸 거. 뭐 요렇게 말하면 표상설 요런 식이 된단 말이야. 요거를 이제 유식적으로 말하면 유식 무경. 오직 식이 있을 뿐이지 대상은 없어. 오직 식이 투영해낼 뿐이야. 이제 요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또 더 나가면 일체유심적. 일체유심적 많이 들어보죠?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해피스님이 원래는 없는데 그 박보부님이 오늘 내가 법회를 가야겠다. 법회를 가면 해피스님 거기 있으라 하지 뭐. 이래가지고 법부님이 만들어낸 해피스님이 여기 있나? 아니라고. 그런 부분을 꿰뚫음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있는 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한 가지를 딱 선택해가지고 대상을 삼잖아. 그런데 이 대상을 단지 인식 대상으로 관심이 묶어주고 인식하면 좋은데 관심이 거기에 탐진치를 싣고 와가지고 이걸 왜곡을 시켜버리잖아. 그러면 니미따라고 하는 이 왜곡 상태가 돼버리잖아. 그런데 이거를 하여간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어떻게 배우를 해? 오직 표상설. 그래서 투영된 것으로 있을 뿐이지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래. 대부분 좀 표현상 그게. 그러면 배부부님
교수들도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 그렇게 살 수 없잖아. 부처님이 정말로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 하면 그냥 뭐 에이 없는 걸로 치지 하고 넘어가 그걸 또 버리는 거야. 제거노하라고 그래 얘기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뭐 거기서 바로 뚜껑으로 우리가 꿰뚫은경 같은 거 같은 경우를 중시 여기는 게 그 한마디 표현이 있는 거야. 세상의 다양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다만 사람들이 거기에 소유의 사유를 어떻게 작용시켜가지고 그냥 박법부님이 거기에 계시면 박법부님이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존재로 있다. 이렇게 있는 거요. 그리고 내가 법부님을 볼 때에 참 법부님이라는 이 무상한 존재, 사실 그대로 보아서 법부님의 조건 관계를 헤아려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 욕심, 그러니까 소유의 사유, 이런 이제 행위, 사유가 작용을 해가지고는 박법부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보려 하지 않고 박법부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이 참 박법부님하고 나하고 사는 방법이 다르니까 뭐 박법부님한테서 뺏어올 게 별로 없다. 배법부님이래야 좀 날이 추울 때는 배법부님이 입고 있는 저 따뜻한 잠바를 좀 내가 뺏어오면 좋겠네. 뭐 요렇게 어떤 소유가 작용한 행위를 하잖아. 부처님은 그런다고. 세상의 다양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 현명한 사람은 욕탐을 제어한다. 이래가지고 아니 배법부님 보면서 배법부님이 입은 저 좋은 저 따뜻한 잠바를 내 거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법부님을 만나는 동력이 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법부님을 속이든 해치든 해가지고 그거 내가 갖고 와야 성공이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거는 법부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부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욕탐의 작용이 문제잖아. 그 욕탐을 제어하는 거야. 욕탐할 때 그게 찬다라간지 까만지 좀 자꾸 그러니까 이제 구별하면서 해주세요. 제가 지금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면 자꾸 또 이제 말이 뭐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는데 만도만 이게 까만지 찬단지 그래 이건 네. 하여간 이제 그래서 뭐 지난 언제나 그래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 찬다라가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다, 욕탐을 제어하는 게 수행이다 하는 것이 뭐 기본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 외입처라는 거,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 이거는 복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있다, 있는 것이다. 세상을 구성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실제하는 인식객관 이랬잖아. 요게 이제 실제라고 쓸 때랑 실제라는 말이 다르죠. 현실적으로 있는 거, 이렇게 그 실제하는 인식객관이다 라는 요 표현은 세상을 결코 표상설의 관점으로 보지 마라. 있는 거요. 있는 거요. 이 있는 대상들을 상대로 내가 어떻게 잘 제어된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느냐 하는 요게 수행이고 거기에서 삶이 완성되는 거지. 세상을 다 부정하는 이거는 부처님의 관점 아니야. 요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실제하는 인식객관이 이어서 일반적으로 복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능의 단속에서처럼 인식 현장에서 대상이 된 경우의 위사야와 니미따는 단수로 나타나서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한 현재 상태를 지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쨌든 이건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 이 것들 그 중에 선택된 한 가지 대상, 위사야, 거기에 대한 탐진치가 만드는 니미따, 요런 것은 직접 지금 인식되는 인식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단수로 나타난다. 요건 하여간 제가 다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뭐 요 단어들이 복수로 절대 안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근데 니미타라는 것도 아까도 봤지만 뭐 이런 신호하는 것도 니미타고 그렇잖아요. 요런 의미들로는 복수가 있어. 그런데 요렇게 인식하는 자리에서의 대상, 요렇게 나타날 때는 복수가 안 쓰여. 그런 거로 보면 이 부분은 타당해.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 색들이라고 하는 외입죠. 색 단수로서의 경, 왜곡된 거로의 상, 요렇게 말할 때, 요거 앞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경에서 보면 고짜라라는 게 나와서 이걸 보통 영역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에서는 그런 비유를 해줘요. 그 목동이 소떼를 끌고 가면 이제 어디 그 소떼들이 풀을 뜯을 하여간 목초지로 풀밭으로 소들을 끌고 가잖아. 그러면 대략 어느 만큼의 범주 안에서 소들이 편하게 풀을 뜯게끔 풀어놓고 벗어나는 곳은 못 벗어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소가 풀을 뜯는 영역 요런 개념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고짜라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 고짜라가 요거 색성형 미처법 요 자리에서도 지금 보면 하나로 외입처가 있는 거죠. 하나로 경이 있고 하나로 상이 있잖아. 요런 세 가지 개념에 더해가지고 바로 저 고짜라라고 해서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그 마치마니카의 43번 그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도 공부했고 운나바 바라문경이라는 또 아주 유명한 경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뭐죠? 요거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런 몸이 가지는 감각의 작용 뭐 요 부분을 놓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제각각의 고짜라 위사야 고짜라 위사야를 갖는다. 그래서 아니 성의 고짜라 위사라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럼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빛으로 만나질 수 있는 것을 감각하는 몸의 일부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빛이 매게 하는 그 어떤 영역 안에서 쓰이는 거야. 그런데 귀를 통해 가지고 빛의 영역, 귀가 볼 수 있나요? 못 본다고. 눈이 들을 수 있나요? 못 듣는다고. 그런 안입이 설신 각각이,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각각이 보는 것으로의 영역, 듣는 것으로의 영역, 이런 자기의 영역을 가져. 그 영역을 고짜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안과 색 이럴 때 기본적으로는 빛을 매게 하는 세상의 한 부분, 요런 것은 영역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색, 뭐 안의 영역해도 되고 색의 영역해도 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또 이렇게 그 빛을 매개로 드러나는 것들의 영역, 요런 영역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럴 때에 고짜라 영역이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빛을 매개로 하는 색이라는 영역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 다양한 세상에 많은, 지금 여기에도 보면 빛으로 매개되는 것 중에 많네. 칠판도 있고
뭐 벽도 있고 캠코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빛을 매개로 하는 그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죠. 그게 뭐야? 그게 웨이처지. 그 과정에 지금 나는 박법우님을 보잖아. 박법우님은 뭐야? 박법우님이랑 그렇지 위사야? 가 되죠. 근데 박법우님을 내가 무상 100%로 못 보지. 박법우님을 무상 100%로 보지 못하는 그 왜곡 상황이 리미터. 그렇게 돼 있죠. 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요렇게 네 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요 자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적어드렸어요. 곧자라 이게 이제 금방 말한 이제 운나바 바라문경 뭐 이런 경들에서 바로 요 영역과 경 두 개를 뽑아서 곧자라와 위사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 영역 가운데 지금 선택된 대상. 요런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눈의 영역과 대상을 귀가 들을 수 없고 요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곧자라 윗자라 영역과 대상의 용례 참조했는데 그게 맞지만 이과의 43번 교리 문답의 큰경 48번 상류다 42번 운나바 바라문경 35번 상류다 247번 여섯동물 비유경. 배법우님 여섯동물 비유경 하면 기억하나? 뭐 원숭이도 악어도 뭐 뱀도 이래 잡아가지고 그 각각을 묶어가지고 끈을 같이 묶어버리면 힘센 놈이 끌고 가잖아. 그런데 말뚝을 하나 박아가지고 그 6마리의 짐승을 묶은 밧줄을 다 말뚝에다가 묶어버리면 어때?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은 말뚝가에서 도망가지 못하지. 요게 신념처주의 호흡수행, 호흡을 말뚝으로 삼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끝내 그 신과 촉의 관계 호흡으로 묶이게 하는 이게 신념처 입출신념 그러니까 호흡수행의 본질이거든.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그러니까 곧자라 영역 안에 있는 거, 외입처 그 안에 있는 복수의 존재들 실제하는 것들, 경, 위사야, 관심이 묶어준 대상, 그리고 상, 니미따, 관심에 의해 왜곡된 상태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인식에는 공동주관인 욕탐이 함께 하는데 행위에 수반하는 탐진치를 싣고 와서 외입처를 왜곡합니다. 물론 외입처에 직접 물리적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에게 유위의 인식작용에서 생겨나는 외입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여기서 표상, 인상 요거죠. 이미지에 탐과 진이 작용하여 2차적인 왜곡된 이미지를 만든 뒤 인식의 직접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밖에 실제하는 외입처에서 선택된 대상에 대해 탐진치가 왜곡한 내적인 이미지인 상, 니미따를 만들어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잠깐만. 그래서 상을 붙잡지 말라는 것은 탐진치를 싣고 오는 욕탐의 제어를 통해 탐진치가 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이고, 왜곡 없는 이미지를 통해 외입처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소의 비유경은 초섭 내지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물 때 그 상을 가까이 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잘 확립한다고 하는데, 비상 비비상처까지도 소멸하지 않은 탐진치가 있어서 상을 만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상은 삶의 질의 높낮이에 따라 상응하는 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요 부분은 이제 충분히 설명된 거로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볼 거는 소외 비유경 이러면서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에 있잖아요. 배부분님, 비상비비상점은 되게 높은 데잖아. 이 사실은 중생세상의 끝이잖아. 그러면 그 비상비비상처라는 높은 하늘에 사는 신들, 그 신들은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까, 왜곡해서 볼까? 요 얘기지. 만약에 거기서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가지고 알라라깔라마 웃다까라마 붙다 이래가지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도 떠나잖아. 왜냐하면 거기가 아직도 왜곡된 시각을 가진 존재 상황이거든. 중생세상의 꼭대기라 해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비상비비상처 이런 높은 하늘도 그거 다 별거 아니요. 거기도 뭐 니미따인데 뭐 이렇게 봐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니미따가 욕탐의 제어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왜곡이 줄어드느냐 이게 있는 거죠. 비상비비상처 같으면 최후의 요만큼의 왜곡은 있지만 인간하고 견주면 뭐 상상할 수 없이 욕탐이 제어된 이런 삶이죠. 이제 그런 그래서 비상비비상처까지도 그런 니미따의 영역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맨 밑에죠. 한편 삶의 질은 삼야의 몫입니다. 어떤 상을 가진 자인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데 상은 그대로 탐진치로 연장되어 상에 이릅니다. 여기 이제 뭔가요? 니미따는 여기 있잖아. 니미따의 위치는 여기거든. 그런데 그 니미따의 왜곡을 만드는 거는 그 욕탐인데 욕탐이 행위를 싣고 오는 거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생겨나죠? 요게 보면 이제 우리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죠?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어떻게 해요?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의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가래를 만드는 이 내면의 과정에 심이라는 마음이 있고 이 심을 만드는 가운데에 출발 자리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죠. 요 상이 왜곡된 걸 번뇌라고 하죠. 요 상이 삼야야. 시작할 때 보았지만 여기서 지금 한 말이 뭐냐 하면 한편 삶의 질은 삼야의 몫입니다.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상을 가진 자인가, 욕상을 가졌느냐 색상을 가졌느냐 무색상을 가졌느냐 이런 어떤 상을 가진 자인게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데 여기 어떤 상, 어떤 번뇌냐에 따라서 어떤 수준의 가래냐, 어떤 수준의 가래냐가 그대로 어떤 탐진치냐, 이 어떤 탐진치인가가 그대로 욕탐에 실려서 니미따에 이른다. 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니미따인 상과 삼야인 상, 이 두 가지가 멀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라는 그 부분 설명했고요. 그래서 상은 삶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니미따는 삶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경우에 삼야와 같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요런 상이 요런 과정을 따라서 니미따에 이르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니미따를 보는 거니까 니미따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삶의 메커니즘, 상과 상의 연결 이런 부분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상에서 수바산야라는 게 있어. 수바산야 뭐냐 하면 수바가 정이거든. 정상.
깨끗하다 좋다 그래 보는 거야. 요거 무상부 무와 부정이잖아. 무상부 무와 부정이라고 봐야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상나가 정이라고 보면 잘못 보는 거죠. 요런 정상 왜곡된 상태야. 그런가 하면 이거를 이제 바르게 보는 방법이 있겠죠. 바르게 보는 거는 아수바 산야 해서 부정상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정을 닦는다 하는 말이 있는 거지. 이럴 때에 요런 그 상과 저상의 이런 연결 관계를 말하는 경우에는 이게 여기 와가지고 상이 어떤 상이 있냐 하면 똑같이 정상이 있어. 수바 니미타. 이러면 니미타 가운데 정이고 이거는 산야 가운데 정이 이렇게 타고 온 거야.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 부정상 해가지고 아수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 자리에서는 상나가 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건 다 안다고 치고 말하는 거지. 수가 즐거운 느낌일 때 작용하는 거라면 괴로운 느낌일 때는 이 상 중에 빠띠가 산냐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저항의 상 이렇게 불러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좋은 거라고 보겠지 뭐.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항하잖아. 그 의미야. 저항의 상이 있는데 이 저항의 상은 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진의 상태로 와 가지고 또 니미타로 연결이 되죠. 그럴 때는 빠띠가 빠띠가 니미타 해가지고 저항의 상 요런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야. 사실은 니미타를 말하면서 산야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욕탐을 제어하는 거잖아, 궁극적으로. 그런데 더 궁극적인 건 뭐냐 하면 이 욕탐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와? 욕탐이 어느 순간 불현듯이 탐진치를 가지고 와 있는 거 아니잖아. 그 탐진치를 싣고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탐진치가 어디로부터 왔지? 하고 찾아 들어가면 가래로 더 밑에 내려가면 상이 전도된 번뇌로부터 오잖아. 그러니까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상에 전도된 번뇌를 부수는 거라고. 번뇌를 부수는 게 뭐야? 누진. 깨달음의 자리는 누진명, 누진통 이렇게 되죠?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야 번뇌 없는 상황에서 탐진치 없음으로 해서 이 니미타가 해소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말해주는 거야. 10분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그리고 요 나머지는 요번 수요일 날 우리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한 주 미루고 요 주제를 마저 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박어부님 네. 이 주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 이 주제를 배부모님이 되게 궁금해 하셨거든요. 욕탐의 참여에 의해서 니미타가 생기는 거. 그래서 오늘 만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거를 다 마칠 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이거를 꼭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면 이런 흐름으로 오다 보면 이게 이제 이쪽 수가 애로 연결되는 이 과정에서 심행은 상수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친수신법 사념처를 말하는데 이 상이 상도 있고 아까 보면 이제 뒤따르는 거로 수도 붙잡지 말라 그랬잖아. 이 수를
심상이란 말로 또 나타나. 찌따싸 니미따. 심상 나오면 사실은 이 상이라는 것은 식을 만드는 거라고. 심상은 뭘 만드느냐 하면 심을 만드는 거라고.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말하자면 심수, 신념처, 수념처는 니미타의 영역이야. 니미타라고 하는 거는 뭐 호흡으로 보자면 촉 요거가 되죠? 요런 이제 1차 인식 그 니미타의 영역이라면 심념처, 범점처는 어디의 영역일까? 어디가 될까? 찌따싸는 그래. 이게 찌따싸 니미따의 영역. 해서 여기는 하여간 저 외입처, 뭐 외입처가 됐든 경이 됐든 니미따가 됐든 고기를 대상으로 신념처, 수념처, 호흡 수행을 하는 거고 심념처, 범념처는 찌따싸 니미따 해가지고 대상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니미따라는 주제에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맞히기는 맞춰야 되는데 오늘은 더 못 가겠어. 우리가 또 수행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생각 밖으로 내가 준비를 많이 했네. 그죠? 생각보다 준비가 많았어. 여기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 5페이지의 끝, 그래서 6페이지 6페이지 맨 위, 그 니미따하고 산냐가 수바산냐 수바니미따, 아수바산냐 아수바니미따, 빠띠가 산냐 빠띠가 니미따, 요렇게 그 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산냐로부터 니미따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본데까지 한 거로 하고 그 이후 부분 특히 이제 바로 밑에 보면 이제 니미따 해서 무상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요런 부분까지 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 날 박세령 부부님 어떻게 하지? 수요일 날은 오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 그러면 이거를 1월 8일 날 내년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 대념 적용 시작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약간 그렇게 나머지 부분은 수요일 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림 부부님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또 뭐 궁금한 부분은 물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그럼 수업 마치기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능가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성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전능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 군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잘했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따뜻한 찬장. 그래 그리고 수행 시작합시다.